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분인 공자님의 깊이 있는 지혜 속으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특히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너무나도 유명한 공자님의 명언에 담긴 의미를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과연 공자님에게는 어떤 특별한 세 명의 스승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말씀에 더 깊고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탐구해봅시다. 이 탐구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을 넘어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지혜를 발견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공자님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준 특정 스승이 누구였을까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공자님은 스스로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안 사람이 아니라 옛것을 좋아하여 부지런히 구한 사람이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공자님이 특정 인물에게만 배우기보다 평생을 배움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으로 가득 채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단지 몇몇 스승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경험과 사람들, 심지어는 자연현상에서까지 배움을 얻으려 노력했습니다. 공자님의 이러한 개방적이고 겸허한 태도가 바로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명언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이 명언은 특정한 세 명의 스승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상황에서 배울 점을 찾을 수 있다는 심오한 깨달음을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에게서도 반면교사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통찰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공자님의 사상 형성에 영향을 준 요소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비록 특정 스승 3명은 아닐지라도 그의 사상적 기반을 다진 중요한 영향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더욱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공자 유학 사상의 정수를 이루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찬란했던 주나라의 문화와 역사입니다. 공자님은 주나라의 예학, 즉 예의와 음악을 기반으로 한 문화를 인류 사회의 가장 이상적인 질서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는 춘추전국 시대의 혼란 속에서 과거 주나라의 번영을 통해 사회의 안정과 조화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나라의 방대한 문헌과 정교한 제도를 밤낮으로 연구하며 자신의 유학 사상에 깊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특히 주나라의 개국 공신이자 섭정이었던 주공단은 공자님에게 있어 단순한 역사적 인물을 넘어선 정신적 롤모델이자 정치적 이상향이었습니다. 주공단이 조카를 왕으로 성실하게 보필하며 보여준 이타적인 정치 철학과 위민 정신은 공자님이 추구했던 이상적인 통치 방식과 덕치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공자님은 주나라의 찬란했던 문화를 통해 사회의 조화와 질서를 이루는 법을 배웠고 이를 자신의 사상으로 승화시켜 후대에 전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은나라의 역사와 왕족으로서의 자각입니다. 공자님은 자신이 은나라 왕족의 후예임을 깊이 자각하고 있었으며 이는 그의 정체성과 사상 형성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혈통적 배경은 그가 은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은나라의 전통과 가치를 탐구하는 과정은 공자님이 천명 사상과 신분 질서의 중요성을 옹호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도리를 다하는 것을 강조하는 사상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방향을 모색하는 지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멸망한 왕조의 후예로서 시대를 통찰하는 깊은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양한 인물들과의 폭넓은 교류입니다. 공자님은 평생을 걸쳐 담자, 장홍, 사양, 그리고 도가 사상의 노조로 알려진 노담과 같은 수많은 당대 현인들과 만나 교류하며 지혜와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물론 공자님은 이들을 자신의 직접적인 스승이라고 단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그들의 뛰어난 점을 기꺼이 인정하고 그들과의 대화와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더욱 발전시키고 심화시켰습니다. 마치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말씀처럼 공자님은 특정 계층이나 지위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찾으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특정 스승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만남을 배움의 기회로 삼았던 공자님의 위대한 면모를 보여주며 진정한 배움은 고정된 형태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공자님은 특정 세 명의 스승에게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경험과 지식 그리고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을 형성했습니다. 주나라의 위대한 문화와 정치적 이상, 은나라의 뿌리 깊은 역사와 전통, 그리고 그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교류 속에서 그는 유학 사상의 깊은 뿌리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자님의 핵심 사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과 예를 중심으로 인간과 사회의 조화를 추구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핵심 개념은 그의 모든 가르침을 관통하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룹니다. 먼저
이는 공자 사상의 핵심 중의 핵심이자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는 인간 본연의 가장 고귀한 가치인 인간다움, 사랑, 자비, 그리고 타인에 대한 공감을 의미합니다. 공자님은 자신이 받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인의 핵심적인 의미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선행을 넘어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함께하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인의 정신입니다. 인을 실천함으로써 개인은 내면의 도덕성을 완성하고 사회는 진정한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규범을 의미합니다. 공자님은 예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예가 잘 지켜질 때 사회가 더욱 평화롭고 질서정연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인의 정신이 현실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는 개인의 행동을 규제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며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을 가져옵니다. 인이 내면의 도덕성이라면 예는 그것이 외적으로 발현되는 형식인 것입니다. 또한 공자님은 수기치인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자신을 수양하여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는 뜻으로 개인이 도덕적으로 자신을 닦고 성장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조화와 평화를 이끄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지도자가 먼저 올바른 덕성을 갖출 때 비로소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다는 덕치주의 또한 인의 정신을 예의 방법으로 개인에서 국가로 확장해 나가는 공자님의 정치 철학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덕치주의는 힘과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닌 지도자의 덕성으로 백성을 감화시키는 이상적인 정치 형태를 제시합니다. 공자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그의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 널리 전파되었으며 유학 사상이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공자님은 무려 3,000명에 육박하는 많은 제자를 양성했으며 그중 72명은 특히 뛰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이들 중에서도 공문십철이라 불리는 10명의 뛰어난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충실히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공자님이 가장 아끼던 제자였던 아내는 뛰어난 학문적 재능을 지녔으나 안타깝게도 일찍 세상을 떠나 공자님의 슬픔을 자아냈습니다. 강직하고 용감한 성격으로 공자님께 직언을 서슴지 않았던 자로는 행동으로 이를 실천하는 제자였습니다. 뛰어난 언변과 사업 수완으로 공자님의 학단을 경제적으로 지원했던 자공은 현실적인 능력을 겸비한 실용적인 인재였습니다. 공자님의 사상을 충실히 계승하고 효를 강조했던 증자는 유학의 중요한 흐름을 형성하며 그의 가르침을 후대에 이어가는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문학에 능통했던 자아는 공자님 사후에도 교육활동을 활발히 펼쳤고 예학에 밝았던 자유는 융통성 있는 태도를 중시했습니다. 효성이 지극했던 민자권, 덕행이 뛰어났던 연배구, 어진 마음을 실천하고자 노력했던 중궁, 그리고 정치적 능력이 뛰어났던 염유에 이르기까지 이들 제자들은 각자의 재능과 성품으로 공자님의 가르침을 다양한 방면으로 꽃피웠으며 유학의 풍성한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공자님의 지혜는 셀 수 없이 많은 명언들을 통해 오늘날까지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통해 그 깊이를 다시 한번 느껴볼까요? 알고 있을 때는 알고 있음을 밝히고 모를 때는 모름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알기다. 이 말씀은 겸손한 태도로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의 기본 자세를 알려줍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용기가 진정한 지혜의 시작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이는 인사상의 핵심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합니다. 역지사지의 정신이야말로 인간관계를 윤택하게 하는 근본입니다. 어진 사람을 보면 그와 같이 되기를 생각하고 어질지 못한 사람을 보면 자신을 반성하라. 이 말씀은 타인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발전시키는 배움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모든 만남과 경험이 자기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나침은 모자란만 못하다. 중용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말씀으로 모든 일에 적절한 균형을 찾는 지혜를 전합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절제된 삶의 태도가 곧 덕임을 알려줍니다. 이로운 세 종류의 법과 해로운 세 종류의 벗이 있다. 현명한 인간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어떤 친구가 나에게 유익하고 어떤 친구를 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결론적으로 공자님은 특정한 3명의 스승에게만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나라의 위대한 문화와 이상적인 통치체제, 은나라의 뿌리 깊은 역사와 전통, 그리고 그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교류를 통해 자신의 깊이 있는 사상을 완성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명언은 우리에게 모든 존재와 모든 경험에서 배움을 찾을 수 있다는 능동적이고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이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우리가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인과 예를 바탕으로 인간과 사회의 조화를 추구했던 공자님의 가르침은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 널리 전파되었고, 동아시아 문화는 물론 전 세계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시대를 초월한 지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공자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는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이처럼 공자님의 사상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